2024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 사업,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CEO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더바틀 조윤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처음 보는 학생 여러분을 위해서 지니더바틀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데 네. 회사 소개 그리고 브랜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니더바틀은 화장품 회사입니다. 4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을 위한 I'm Not a Baby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네. 재작년에 런칭한 비건 스킨케어 아쿠아봉봉 브랜드 이렇게 두 가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뷰티라고 하면 뷰티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특이하게도 아동을 대상으로 네, 한다는 컨셉을 네. 잡으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네. 고맙게도 제가 낳은 아이들 덕분에 그런 성장기 어린이들의 그 위한 그런 목욕 제품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정말 그 좋은 제품을 찾아 헤매다가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네, 회사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화장품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성분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광고를 했었고 화장품 광고를 했었고 워낙 얼굴에 트러블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 때부터 제가 안 써본 화장품이 없을 정도로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 뭐 아이를 셋을 뭐 낳고 키우고 하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경험에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제품을 만들어 줄 그런 제조 공장을 찾는 것부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 주시려고 했고 이런 제 뭐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제 남동생이 또 그런 제조 쪽에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달라 해서 만나준 분에게 처음으로 저희 제품을 만들 수 있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떠셨어요? 뭔가 투자를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투자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 창업한 게 아니라 네. 뜻맞는 친구들이 같이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소자본으로 했어요. 6개월은 제가 돈 안 받고 했고요. 제 돈 내면서 그냥 사무실도 없었고 네. 랩탑 하나 가지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와. 고정비가 나가면은 회사에서는 부담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저는 최저 시급 받고 일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핏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 회사가 이제 직원도 뽑고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진짜 제품 하나 가지고 그 제품 판매된 제품 이익으로 네. 그 다음 제품 개발하고 거기서 또 이익이 나면 그 다음 제품 개발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온 회사입니다. 처음에 랩탑 하나만 갖고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네. 마치 그 가라지 창고에서 시작했던 그 아마존 대표인가요? 네네. 약간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창업 신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이해가 되는 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남편 사무실에 큰 벤치 하나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다가 한 달 되니까 비어있는 책상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서 책상에서 일하다가 청소하면 또 청소 같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어쩔 수 그렇군요. 없습니다. 고정비를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발로 뛰는 CEO시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게 대표님에 대한 이제 사전 조사를 하면서 네.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네네. 또 이 화장품 판매를 또 하시는 걸 봤어요. 네. 설명하시는 거. 네네. 그걸 보고 정말 내 몸 하나 던져서 내 사업을 위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한 노하우 또는 나만의 강점 아이템은 이런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직관적인 사고가 있으신가요? 사실 그 직관적인 사고도 사고지만 주변에서 해주시는 그런 조언들을 좀 제가 좀 많이 귀담아 듣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제조나 이런 뭐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 보니 저는 뭐 광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선배님들도 조언도 듣고요. 필드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네이버 라이브도 잘하시는 아나운서님들이 계시는데 또 전문 쇼호스트가 쇼호스트도 있거든요. 계시는데 그 분야에. 제가 뭘 나가서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이제 용기를 줬어요.
너만큼 이 브랜드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 쇼호스트님도 계시지만 네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고객들한테 다가갈 거다. 그리고 지금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많이 볼 때도 그때 내 노하우가 생겨서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덜 창피하다. 그래서 사실 용기 내서 사실 진짜 1년 전 한 1년에서 정말 안 한다고 막 고사하다가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지금은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라이브가 너무 기다려지는 게 네. 처음엔 막 부담도 되고 막 이게 막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도 받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요새 라이브 스트림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 분들도. 네네, 그렇죠. 고객분들이 정말 이렇게 제가 아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막 들어오시고 새로운 이제 고객분들도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들이 야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써봤는데 이런 점이 좋아요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의도했던 말을 딱 고객님이 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고객님들하고 만나는 약간 데이트 같이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소통하는 그 느낌도 네. 참 좋죠. 맞아요. 고객과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도 사업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제품 개발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의 어떤 의견을 네네. 바로 CEO가 네네네.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니까. 네. 그러면 소자본 네. 3천만 원으로 창업을 네네. 한 CEO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의 CEO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매출은 뭐 10억에서 12억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연간. 네, 네. 그리고 수출은 점점 늘어서 지금 올해는 5만 불 이상 좀 한 것 같아요. 우와. 네. 네, 저는 빨리 10만 불 정도, 네. 네, 20만 불 이렇게 가도록 지금 네, 수출에 좀 더 제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20만 불. 네, 걸로. 우선 네네. 좋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저희 고객들이 좀 많은 미주 시장, 미국.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동남아 시장. 네. 아, 동남아 네네. 시장도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네네. 키즈 화장품의 큰 수요처가 될 수 그쵸, 있겠군요. 그쵸. 네,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인도네시아라던가 태국 같은 신흥 시장도 지금 제가 계속 박람회 나가고 있고요. 미국에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아마존에 또 입점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그건 사실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 규모가 크건 작건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장 큰 플랫폼이 아마존이잖아요. 네네. 어떠한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이것도 아마존을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제일 어떻게 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그 유튜브에 그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 되게 자세하게 나온 그런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거 다 보면서 하나씩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 나올 때까지 리젝트 당하면 또 왜 그런지 공부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저는 했는데 지금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아마존 본사에서 이렇게 창업할 수 있고 그런 그 마켓플레이스를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훨씬 더 쉽게 아마존에서 네. 스토어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은 또 창업하기의 환경이 잘 정부에서도 잘 길을 네네. 닦아놨고 또 네네. 이렇게 CEO 선배님들께서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창업을 하실 때 직접 이용하셨던 정부 지원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요거 되게 유용했다 하는 거 네.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창업할 때는 그냥 너무 재밌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스터디하고 창업하진 않았어요. 정말 네. 내 몸 던져가면서 막 열심히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저랑 좀 다른 세대시니 구글링만 해도 창업에 도움을 해주는 그런 국가 지원 사업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창업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또 지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인터뷰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도 있고요. 네. 제가 그 센터에서 여성 기업 종합센터 지원센터에서 그 수출위원 멘토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전 사실 창업할 때 수출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고 했어요.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 고객님들이 너무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고객님들도 많고 그 진심을 또 알아주셔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 수출까지도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그때부터 뭐
코트라라든지 뭐 무역협회라든지 중진공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와. 우리나라는요 수출하기 정말 좋은 나라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우처를 잘 사용해서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이 정도로 많은 기관에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전혀 몰랐어요. 네. 저도.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꿈이거든요. 수출이라는 건. 네네. 그래서 그렇게 팔로를- 좀 공부를 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약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창업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네. 들었어요. 창업을 하신 게. 네네. 자, 네. 그 전에 어떤 어려움도 겪으셨다고. 네네. 첫 번째 창업을 실패를 잘해가지고 그 잘한 실패를 통해서 네.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선 저는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그리고 매니지먼트라는 게 진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회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경영을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작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두 번째는 좀 자,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뭐예요? 아무리 많은 시련이 겪어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네, 7.8기, 네, 7.8기? 네, 100번 70 넘어져요. 점? 100번. 진짜 100전 저는 101기. 이렇게 좋은 상품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고 그러면 외국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이라고 다 외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 다르고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다르고 뉴욕 다르고 시카고 다르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타겟은 명확하잖아요. 4세에서 12세 어린인데 어느 나라가 우리 제품하고 잘 맞는지 가격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그 나라 문화도 그렇고 다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그 타겟에 맞는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수출하면은 너무 신나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제 체력만 낭비되고 네, 소모되는 게 너무 많아서 올해부터는 정말 이제 좀 많이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우리 제품이 이렇게 예를 들어 100을 썼을 때 500, 600 나오는 나라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나라에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올해는 한 미국이나 아니면 저기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네, 거기도 굉장히 시등 시장으로 좋은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를 많이 낳아서인가요? 아니면 뭐 거기는 아무래도 잘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소득 네, 수준이. 소비가 엄청난 곳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이 좀 소비력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또 우리한테 맞는 그런 채널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바이어들한테 상처되는 말도 많이 듣고 물론 그래요? 메이드 되면은 굉장히 좋고 칭찬도 많이 듣지만 네. 사람이다 보니 네. 100번 칭찬받아도 뭐 20번 상처받으면 그것도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첫 번째 나갔을 때 한 건도 수출을 못했어요. 아이고, 어디였어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그래서 진짜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지금 뭐 10군데 넘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유연하게 되고 내가 여기 와서 한 명의 제대로 된 바이어만 만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나간 나라마다 꼭 다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마중물이 돼서 내년에 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네. 정말 오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배워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는 저 100걸음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와, 네, 그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수출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사업하길 잘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네, 네, 있는데요. 좀 얘기하기 창피하긴 한데, 왜요? 우리 애들이 좀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줄 때, 네, 그리고 집에 너무 들어갔는데, 좋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쓰러질 정도 앞이 안 보일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뭐 저 부축해서 올라가지고 좀 한번 안아주고 이럴 때, 내가 너무 잘했구나. 힘나겠다. 네, 그러고 또 멀리 보면 이제 지나가다가 뭐 우리 브랜드 알아보시고 오늘도 제가 사실 롯데면세점 지금 미팅을 하고 왔는데 네. 저희 브랜드가 아닌 곳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를 보시더니 알아봤어요? 네, 거기 점장님 저희 거 쓰고 있다고 어머, 아이 어머, 둘을 다 어머. 저희 걸로 키우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어. 손잡아드리면서 그 현장에서 고객님들이 저희 걸 쓰고 정말 좋았다. 그리고는 뭐 라이브를 통해서
그런 제가 의도한 바대로 그대로 캐치해 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정말 뿌듯하고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창업을 꿈꾸고 있는 후배 CEO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창업이라는 게 사실 뭐 저는 뭐 너무 많은 거를 막 스터디하고 하진 않았지만 또 너무 많이 스터디를 하고 했으면 또 못했을 것 같아요. 겁나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용기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사실 너무 처음부터 거창한 창업하면 아무도 못할 것 같고요. 정말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손으로 만든 뭐 굿즈를 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저희 딸 친구들 중에 액세서리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거기서 생긴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더 큰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너무나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이렇게 달성해 나가시고 또 거기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를 내가 배워간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배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선에 나가서 내가 경험을 많이 쌓으면 그 경험이 어떤 걸 되더라도 다 저한테는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을 때 고생해보라는 말, 죄송해요, 꼰대 같아가지고 젊을 때 고생하라는 말이 왜 어른들이 그 말 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정말 요새도 내가 10년만 젊었었어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네. 또 이따가 제가 가는 그런 여성 경제인 협회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직까지도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을 보면 난 지금도 젊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포기하지 않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또 큰 성공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네. 입니다. 제가 이 기업가 정신 강연하면서 참 그걸 많이 접하는 거긴 한데 사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이제껏 걸어왔던 저의 뭐 철학이라든지 제 행동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이 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고 뭐 특별한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어떤 내 I'm not a baby를 통해서 사실은 저는 육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즐거운 목욕 시간을 만들고 혼자 스스로 목욕을 하게 해서 엄마가 육아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즐거운 목욕 시간이 있으면 엄마도 사실 즐겁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들, 주 양육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근데 또 아이들이 써야 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텍스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사실 저희는 구매층하고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으면서 시장 상황이랑 맞춰서 가는 것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이 저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단까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큰 꿈을 크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꿈입니다. 네,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 이 기업가 정신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현실과 타협할 때 난 이런 꿈이 있었지라고 좀 이렇게 다잡고 갈 수 있는 거. 방향 딱 등대가 되어주네요. 네네. 그 장기 목표가.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제일 중요한 건 전 실행인 것 같아요. 갖고만 있지 말고 겁이 나도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실행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신념을 가지고 내가 바라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그것이 결국에 뒤돌아봤을 때 기업가 정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